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좀 잡스다스러운 질문을 좀 드려보죠. 이제 급여 어떤가요? 급여 머니 제일 궁금해. 초봉부터 사실 초봉. 지금 이게 앞에 전주가 너무 길었어. 난 처음부터 이게 궁금했거든. 급여 얘기 좀 하시죠. 급여는 상담사들. 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시점 초봉. 네, 지금 입사했다. 초봉. 네, 지금 입사했다. 보통 130에서 150 사이입니다. 아, 초봉은 그렇게 세진 않군요. 보통 130, 정도네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아주 전문 직종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급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전문 수당이 붙는 거죠. 아무래도 좀 뭐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 수당이 더 붙고 또 뭐 영어 하는 상담이다 그러면 또 영어 수당이 붙는 거고. 아, 근데 중간에 죄송한데 저 같은 말투도 가능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전화하면 연변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연변 사투리 쓰면서 검찰청입니다. 안 뽑힐까요? 아예 면접에서? 사실 사투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채용. 자, 그러면 면접 보실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한번 면접 보는 자세로 제가 대답 드려볼 테니까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 회장입니다. 왜 콜센터를 지원했나요? 뭐 다른 직종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다른 일도 많이 하시고. 제가 원래 고객들을 만족시키면서 제 스스로 행복을 찾는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서비스하는 데에서 안 회장님 표정 죽인다. 네. 그런데 평소에 만족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라 꼭 한번 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화가 나거나 열이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시죠?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고요. 잘 열 받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상대가 저를 화나게 해도 그냥 빨리 있는 편이라고 할까요? 본인 말투신가요? 지금 말투요? 네. 네. 제가 서울 출생이거든요. 근데 왜 얼굴에 경직돼 있죠? 원래 표정인가요? 아니요, 면접 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서 그런데요. 카메라로 찍어야 돼, 이거를. 그러면 저희는 긴장되면 가끔 사투리가 나와요. 옛날에 지방에 산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저희는 당신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렵겠죠? 아니 근데 저도 경상도잖아요. 너무 심한 지방생만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뿌잉뿌잉. 좋아요. 그러면 급여는 그런데 네. 그러면 초봉은 뭐 120, 130에서 통상 시작한다고 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업무적인 특성이 좀 강한데면 급여 조금 더 줄 거고.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 뭐 아웃바운드 중에 인티가 붙어 있는 그런 일은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더 붙을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인티가 붙는 직종은 아무래도 초보 상담사는 안 시킬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자원하는 건가요? 자기가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네. 나는 그쪽으로 거죠. 하고 싶다.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실적이 약하면 못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초봉도 바닥 급여도 아예 없고. 아니죠. 기본 급여는 기본 세팅이 급여는 됐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못 가져가는 거죠. 그만큼 기본 급여가 낮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초봉은 그렇고요. 연차가 올라가면 많이 뛰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편인가요? 보통 근속수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개월 이제 뭐 6개월이나 12개월에 10만 원, 5만 원씩 이게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6개월에 10에서 15만 원, 1년에 한 2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아예 전체 금액이 올라가죠. 연 1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직접 인건비 5% 인상.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근속수당은 근속수당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제 상담사에서 이제 관리자, 소위 뭐 관리자, 저희가 또 말하는 강사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말로는 연봉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연봉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상담사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받아가면 보통 한 얼마나 받아요? 근데 그것도 직업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받는 업종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매출 관련된 돈센터나 휴대폰 뭐 이런 데는 뭐 200만 원, 240만 원 뭐 이렇게도 받아가고 론센터 같은 경우 뭐 300만 원, 400만 원 인센티브니까 이렇게 받아가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능력이 좋아야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콜센터 지원을 해서 근무하는 그냥 평균적인 급여는 말씀드릴 때 그냥 그 급여 수준.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테이블, 급여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거를 뭐 2년, 3년, 4년 차 이상은 잘 안 만듭니다. 4년 차 이상은 잘 거의 만드는 데가 없죠. 왜냐하면 4년 정도 됐으면 최고라고 보는 거죠. 그 이상이 돼도 굳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어느 정도 경력이 조금 쌓이면 그렇죠. 전반적인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상 더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크게 더 인정해주기는 어렵다.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초반에는 능력치가에 힘들죠. 따라 조금 올라가도 초반에 그걸 적응하기 힘든데 오히려 몇 년째 적응되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느끼는 게 막 화장하면서 안내하면서 막 뭐 먹으면서 초콜릿 빨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의 코로 소화하고 고객한테 안내할 때도 나는 바들바들 떨리면서 업무도 찾아야 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2, 3년 지나니까 이게 모든 아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찾을 일도 없고 움직일 일도 없고 모든 전화에 원콜로 딱 끝나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다 알고 네. 고객 컴플레인 딱 첫 마디 들으면 여보세요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소리 딱 들으면 그렇죠. 아, 돈이구나. 음성을 들으면 민원성이구나 아니구나. 이 고객 성향이 어떻겠구나. 느낌이 음성으로 딱 옵니다. 네. 난 이게 궁금한데 절대미녀님하고 그 작업맨님 같은 경우는 상담사 시절에 네. 얼마까지 벌어오셨어요? 제일 많이 벌었어요. 급여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벌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매출을 요하는 그런 쪽이 네. 아니라서 인바운드 그냥, 센터고 그냥 급여. 네, 급여 대신에 이제 뭐 인센이라든지 또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프로모션 같은 게 있어요. 뭐 해외여행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복지 혜택을 좀 많이 해외여행만 상담사실 한 3번 갔습니다. 상담사 그런 시절에 혜택도 네. 있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순위에 들었을 때 그렇죠. 어떤 프로모션이나 뭐 연간 1년간 우수했던 실적을 가진 상담사들은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 1%였습니다. 상위.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야. 상위 1%는 얼마를 받을까? 아니, 그러니까 급여는 급여 차이는, 그 차이가 없는 네. 거지. 네, 인센티브는 약간 변동이 되는 평가를 거고. 더 좋게 대신에 말 그대로 인센티브 등급이었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서 그 인센을 받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급여에서 상위 높은 퍼센트 안에 들어가면 네. 추가 인센이 인센티브 몇십만 원씩 붙고.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희처럼 어떤 관리자, 다른 어떤 전문 강사나 관리자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저희는 한 단계의 어떤 보직 변경이나 직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딱 일을 시작했다. 신입사원이. 그러면 장기 근무를 하게 되는 올해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명? 아, 20, 30%. 그렇죠. 제가 지금 동기들 중에 저랑 2명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해서 한 몇 20명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20명에서. 그럼 그 동기분도 관리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담사만 계속 오래 하시는 경우도 분들도 본인이 원해서 상담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일이 더 편하다. 나는 그냥 상담사가 좋다. 상담하고. 왜냐 익숙하고 딱 정시에 마치고. 퇴근하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막 뭐 욕심이 없으신 분들. 그냥 난 뭐 이 정도 월급만 따박. 네, 딱 요 정도에 그냥. 내가 할수 근데 이게 있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나이가 좀 있어도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연령- 가장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가장 아이 있고. 좋습니다. 주부 같은 결혼하신 딱 주부. 주호일, 뭐 9시에서 6시에 딱 끝나고, 가장 끝나고 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고. 야, 그럼 주부가 하기 딱이네. 그건 어느 순간 되면은 민원도 이제 민원이 아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을 핸들링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거나 민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끊어줄 수도 있고, 이런, 뭐 끌려가지가 않고 고객님들한테 핸들링을 하다 보면 모든 불만콜이 단순콜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본인은 편하죠. 어느 순간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내가 주부인데 네. 나 이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럼 네. 어디서 찾아야 돼요? 뭐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 찾으면 돼요? 뭐, 자코리아 이런데 뭐, 그냥 일반 뭐 구직 알바몬 뭐 이런 데 네, 들어가도 구직 다 사이트. 있고요. 예. 그럼 뭐 뭐라고 쳐요? 고객센터? 콜센터? 콜센터, 고객- CS, 고객 상담, 뭐 이렇게 음. 키워드를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절대미녀님을 보니까 네. 고객을 그냥 핸들링 했을 것 같아. 갖고 놀았을 것 같아. 네. 포스가.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면서도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절대미녀님 경지면 고객뿐만이 아니라 고객사를 이제 핸들링 고객사를 해요. 고객사를 핸들링 해요. 오다 준 값사를 아. 원하는 대로 주면 거의 귀염둥이에요. 네? 고객사는 그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네. 두 분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친해요. 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두 분은 이 얘기가면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그냥 친구세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제가 저보다 선배시잖아요. 네. 선배시고 원래 직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래 직원이었습니다. 절대미녀님의 아래 직원.
네. 맞아요. 실제로 요거는 오픈할게 편집해주세요. 네. B하드. 네. 네. 센터 있거든요. 네. 센터. 네. 네. 거기 이제 입사를 처음에 했거든요. 네.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앞에 거 지워주세요. 제가 생각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요청하면 안 지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이미 관리자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죠. 찌끄러기. 예. 잡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지금 되게 되게 미소도 네. 되게 해맑고 아름다우세요. 네. 제가 아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닮았어요. 누구요? 대성 뭐 이런 요즘 사람은- 잘 나가는 이민정. 에이! 근데 나 이 얘기 에이! 세 번째야. 아, 아니고. 진짜! 아, 정말 거짓말 아니고. 나 이민지 얼마 사랑하는데! 아니 화내는 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에이, 진짜. 이해는 되지만 이해되는데 왜 말씀을 하세요? 왜? 하시는데 눈 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친구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듣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짓말하면 이 얘기를 세 번째 들었는데 이번 주에 내가 화내는 거 이해는 안 이번에 되니까. 친구가 봤을 때 그 남편이 나한테 이민정 닮았다. 아니, 남편이니까. 친구 남편이. 아니, 친구 남편이 어찌됐건, 형. 뭐, 영업 뛰려고 그랬겠지. 근데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자기 얼굴을 검색해 주는 거야. 자 스크린 들어갑니다. 딱 하더니 1번 대성.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대성이 닮았다. 2번 김종국. 아니야. 끄세요. 말이죠. 대성이랑 약간 느낌이. 대성도 닮았고 김종국 닮았습니다. 아니야. 네. 아니, 그나마, 그래, 지금은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형태가 틀려요, 형태가. 더 안 좋았나? 황골 탈퇴 하신 겁니다. 더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안 좋았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젊어지셨어요.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 젊어지셨어요. 젊어지셨어요. 오히려 젊어졌다. 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그때는 안경을 끼고 다녔어요. 그때는 안경도 꼈고, 지금, 요즘 요가로 만든 몸매거든요. 야, 그나마. 뭐라고?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아니 요가를 요가를 만들었어. 아니, 저 말씀, 그나마. 쉽지 않다고 있는데. 요가로 만든 몸매신데, 그때는 정말, 뒤에도 나올 건데, 직업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직업병. 혹시 난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민주님 아까 보면서 비감사와 러브레타에 나오는 네. 약간 비감사 같은 스타일이 아닌가. 비감사가 아니라 비사감이겠죠. 무식한 안 회장 같으니라고. 뿌잉뿌잉. 딱입니다. 굉장히- 제가 그때. 하고 도도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네. 굉장히 인간적인 맞아요. 약한 인간미가 있는 아주 약한 사람.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짬밥 차이가 나니까, 정말 딱 사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이제 들어오면 완전 진짜 딱딱하게 했잖아요. 딱딱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어느 관리자분들 소문이 들려요. 쟤 어떻더라. 소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독사, 울리면 죽는다. 독사. 아니야, 진짜. 완전 진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해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고 저희 파트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 제 팀에 오거나 다른 팀에 가는데 막 운대. 아니 뭐 절대 미녀 팀에 됐으면 운대.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소문이 안 좋다는 거야. 세다. 너무 세다. 말투가 세고. 너무 카리스마 넘친다. 그리고 야 니네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율이 제일 낮고 항상 우수 파트를 했습니다. 저는. 하하,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면은 내 매니아가 되거든. 아까 말씀했지만 우수 파트라고 하죠. 우수 파트라는 게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파트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뭐 아니면 도요. 정말 스파르타식이거나,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잘해준다고 해서. 그렇죠. 그건 아닌데, 전자가 맞다고. 이미지는 완전, 저기는 스파르타다. 들어가면 죽는다. 퇴사도 못한다. 잡히면 죽는다.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 센터에서는 거의 제가 마주치지 못했어요. 마주치지 못했고. 그렇게 두 분은 술자리를 계기로 지금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뿌잉뿌잉. 네. 좋습니다. 급여는 대강 감이 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이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다가 이러진 않겠다, 그죠? 뭐 1억 연봉 받거나 이러진 네.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안정성. 연봉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 주부님들이 하시거나 결혼한 여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깔끔하고 직업이다. 직업, 좋은 직업. 직업 취업도 뭐 업종에 따라 틀리지만, 그게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그걸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아. 20대, 30대, 40대, 뭐 40대 이유가 있으면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는 데가 이제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시고 뭐 보험이나 그렇죠. 좀 생활과 밀접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들지 않은데. 오케이. 네. 쇼핑몰 이런 쪽. 그런 오히려 공공기관들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들은 고객들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도 하시고 연배도 있으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케어를 잘 하시죠. 아니, 나도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휴대폰은 사실 젊은 친구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기가 평소에 써봐야 안내를 또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연관성. 컴퓨터도 좀 만져야 되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하루 일과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사실 심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할 것 같고. 정말 그냥 큰 덩어리만 놓고 보면 심플하죠. 출근해서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 네, 조회. 아침 체조? 미팅. 체조는 아니고요. 뭐 하루 뭐 업무를 다시 한번, 예. 새로 출시된 요구. 뭐 서비스에 대해서 상품. 다시 한번 어제 공유를 하고. 고객사에서 공지된 이벤트. 오케이. 우리는 알아야지 고객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침에 화이팅하고. 화이팅.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외치고 구호 외치고. 스마일하고 들어갑시다. 그렇죠. 목소리 올리고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 9시부터 시작을 하죠. 9시 땡 한가 동시에 미친 듯이 들어오죠, 이제. 전화가. 보통 그 콜이 많은 시간대가 아침이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전날 막 저녁에 보통 일을 하시니까 보통 또 출근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되면 빨리 업무 보려고 밤에 벼르고 있다가 이제 전화하고. 아침에 좀 악성 콜이 많겠네요. 아닌가? 뭐 꼭 어쨌든 콜 아침에 스타팅하면 콜이 많이 집중됩니다. 진상 고객이 많죠. 네. 보통 콜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뭐 특별하게 지금 긴급한 그런 업무가 아니면 좀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거는 사람이. 네, 거는 사람이. 왜냐면 대기를 많이 하니까. 거는 사람.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아침 시작 타임 그리고 점심 끝나고 딱 시작하는 타임 이럴 때. 내가 생각하는 걸 얘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그런 큰 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무하는 게 계속 앉아서만 있겠네요. 그렇죠. 앉아서. 그래서 그래서 보통 11시 이후부터 이제 점심시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다 빠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문 닫아야죠. 그러면 뭐 중간에 뭐 담배 한 대 핀다던가 그런. 잠깐은 가능합니다. 네. 잠깐씩은 가능하죠. 근데 그게 너무 잦으면 눈치 보이겠다, 그죠? 잦으면 죽죠. 작업맨이 바로 달려가요. 작업맨이 바로 달려가서 어디 가니? 지금 고객 대기가 이렇게 있고. 당신 뭐 하느냐? 오늘 몇 콜이 인입됐고. 지금 우리 상담사는 몇 명인데 네가 이렇게 앉아서 계속 작업을 관리하는 하면. 거네, 그죠? 네, 그게 관리죠. 그러니까 상담사 쉽게 말하면 그죠? 정말 필요에 의한 이석이 아니라 농땡이 핀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런 게 이제 습관화돼. 힘드니까 그냥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고 그런 거는 이제 코칭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관리자 역할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밥 먹고 나면 또 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다 상상하는 그런 일상이 굉장히 무료하게 반복된다, 그죠? 네. 근데 무료하다라고 보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무료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냥 행위 자체는 그냥 콜 받는 행위지만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콜의 내용에 따라. 콜의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이걸 요구하는 사람, 저걸 요구하는 사람, 이 민원, 저 민원, 이 부서 연결 건, 저 부서에서 해결할 건, 또 이 지점에서 해결할 건, 이런 다양한 건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핸들링해서 연결해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퇴근은 몇 시 하는 거예요? 퇴근은 이제 뭐 저희가 근무 시간 9시 출근이면 이제 6시. 정규 이제 시간은 똑같고요. 뭐 밤에 하는 그런 콜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집 전화 같은 거는 24시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장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야근조가 있고. 24시간 필요한 이제 그 센터마다 틀리긴 한데 그 야간조가 따로 있는 센터도 있고, 또 그거를 뭐 하루하루씩 이렇게 그 근무하는 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 9시부터 6시.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월급 더 많이 줘요? 많이 줍니다. 야간 수당이 또 있고. 주말 근무하는 사람도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고. 붙어야 근로급 기준법에 밤잠 없는 사람은 야간 수당 받아가면서 실제로 야간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야간에만. 자기한테 맞아서. 그리고 주말만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네. 투잡디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주말만. 주말만도 가능해요? 토요일, 일요일? 하시는 센터가 있어요. 아, 홈쇼핑 토요일, 같은 일요일.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호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상담사들이 쉬어야 되니까 홈쇼핑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전문 지식보다는 단순하게 주문 접수를 받는 꼴이기 때문에 주말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 틀리죠. 야, 나도 좀.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투잡으로. 예를 들면 뭐 주간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주간에는 보험업을 하고 야간에는 이제 콜센터 업무를 하시고 그렇게 투잡 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제가 데리고 있던 상담사는 이제 그 주말이나 아니면 쉬는 날에는 이제 벨리요? 벨리댄스 강사. 벨리하고 이제 그렇게 투잡으로. 야, 멋지다. 벨리댄스 강사하고 전혀 안 많아요. 어울릴 것 남자분들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스키 강사, 주말에는 스키 강사, 뭐 래프팅 강사 하시고 하고 평일에는 콜센터 안정적인 콜하고. 급여가 나와야 되니까 콜센터에서 일하고. 그렇게 투잡의 가능성이 굉장히 또 있다, 예, 그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메리트가 있죠. 딱 정시간에 출근, 정시간 딱 퇴근하고. 퇴근하니까. 주말에 딴 일 할 수도 갑자기 있고, 땡기네. 저녁에 딴 일 할 수도 있고. 이게 보통 회사처럼 뭐 늦게까지 야근을 갑자기 해야 된다든가 이렇진 않고 딱 정해진 네.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시기 힘들지만 조금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르시면은 딱 자기가 핸들링 하는 거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케이. 네. 그런 메리트가 있네요. 괜찮은데요? 근무 환경 안 좋죠? 안 좋을 것 같아. 네. 나도 안 좋을 왜냐면은 사람 많은 분들이 거의 앉아서 근무하는 환경이고 책상도 많을 것 같고 따박따박. 어때요, 실제는? 근무 환경, 사무실은 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뭐 사무실 환경은 뭐 보통 일반 회사들 파티션으로 그런 거랑 다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도서관 같이 이렇게 90cm. 칸막이 있고 책상 딱- 90cm. 그런 딱 도서관의 칸막이가 아닌 유리로 된 칸막이라 왜냐하면 이제 관리자들은 상담사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리로 딱 어떻게 보이죠. 보면은 그 영어학원의 오케이. 스피치랩실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차다는 데나 보이는 그렇습니다. 유리 그러면은 파티션 같은 거. 보통 컴퓨터 하나 놓고 전화 하나 놓고 컴퓨터 놓고 전화 놓고 컴퓨터 2대 있는 데도 있고 네. 양쪽에. 상황에 따라. 예. 뭐 헤드셋.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2대로 놓고 필수 헤드셋. 네. 시라. 그런 대부분 그런 환경일 거예요. 네. 네, 일반인들이 거의 근무 생각하는. 환경. 콜 없을 때는 뭐 웹 같은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타치는 안 하시고 뭐 메신저하고 인터넷- 이래도. 그렇죠. 뭐, 메신저를 예. 주고 받는다거나 뭐 간단하게 크게 인터넷을 타치 하는 거나 않아요? 그러시는 네. 거는 가능한데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관리하기 나름이죠. 그거를 자유를 주는 데도 있고, 아예 그걸 통제하는 데, 아예 그런 걸 자체를 이제 갑사에서 완전 차단시키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예 인터넷 자체를 못하게끔 일반 해줘라. 못하게끔 우리 일에만 있고, 집중하게 해줘라. 어떤 데는 핸드폰도 사용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뭐 우리 일에 집중하라는 의도도 있지만 워낙 그 고객 정보가 네. 민감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USB를 사용하게 되면 고객 정보가 나갈 수가 나갈 수 있거든요. 조금 대기업일수록 좀 그런 데 좀. 그래서 민감해요. 대기업일수록 아예 USB 차단, 외부 메일 차단입니다. 민감합니다. 자기네 어플리케이션과 자기네 프로그램만 쓰게. 오케이. 딱 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원체 뭐 카드나 이런 쪽은 다 정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웃소싱 받는 업체잖아요. 네네. 두 분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예를 들면 S전자, 우리 3일전자에 오다를 받았다. 네. 그러면 거기 파견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시스템 구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네.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그 회사의 근무 환경에 이제 흡수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유지하는 환경이 실제로 그 파견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쪽 갑 소속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아예 완전히 이직을 정직원으로 하게 된다, 정직원으로. 그쪽으로 이제 스카웃이 되는 경우가 콜센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업체가 이제 그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계약이 연장을 못했어.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B라는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상담사는 유지를 시킵니다. 자기네 상담사 소속이 변경이 되는 케이스. 상담사 소속만 바뀌는 거네. 그렇죠. 사람은 그대로 아웃소싱 있고. 업체를 바꾸지만 그 얘가 상담사는 일을 잘해서 그렇죠. 지금 일해야 되는데 네. 관례상 관례상 으로 회사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관례상 그렇게 하는 이 업계 교육을 또 다시 해야 돼.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A 보면 업체 원래 오다를 받았던 A라는 업체는 직원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게 강제성이라고 어차피 그 상담사들은 그쪽의 전문 상담사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일부 상담사는 저는 지금 이 업체가 지금 회사가 좋습니다 좋다라고 해서 하면 옮기는 오시는 케이스도 경우도 있으면 저희가 다른 쪽
이게 유사한 쪽. 유사한 직종이나 원하는 쪽으로 전배를 보낼 수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편하고 한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변동사항이 없죠. 어차피 나는 똑같은 급여에 똑같은 환경에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전화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직원들 똑같은 입장에서 거고.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오너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분 어떻게든 안 좋죠. 계약 유지를 네. 가능한 계약 그리고, 유지하면 예. 좋은 거지만. 근데 외주를 주는 이유가 잘하라고 외주를 주는 건데 이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바꾸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잘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든가.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뭐 하루에 100콜이 들어왔었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50콜로 줄었어. 예. 그러면 이제 그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인건비가 좀 저렴한 뭐 도급비가 저렴한 곳에다가 넘긴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럼 상담사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하루 일과는 뭐 그렇군요. 그렇고, 예. 근무 환경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냐 틀린데 그냥 거의 뭐 그 자기 자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육체 노동인 것보다는 정신적 네, 왜냐면 맨날 전화 받고 네. 또 그럼- 요구도 먹고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이 생겨요. 직업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일단 단 거나 먹을 게 들어가면 이게 제가 또 간식을 제공하거든요. 제가 간식을 제공해요. 제공하고. 네. 그래서 힘내라고. 상담사분들이 대체로 등치가 좋으시구나. 네. 힘내라고 간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네. 뭐 앉아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간식이 나가게 되고 근데 상담사들은 앉아서 계속 그걸 먹는 앉아서 거죠. 계속 먹고 전화 받고 네. 먹고 그러니까 직업병 중에 하나가 이제 복부비만. 네. 네, 지금 10년째 빠지지 않는 복부비. 이건 10년째 지금. 이건 내가 내 소송해야 돼 소송. 괜찮으신데 근데 산재가 저처럼 복부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 뉴스 매스컴 크게 나오겠는데. 요거 요거는 순수하면. 지금 저 고발 들어갑니다. 작업면은 얼굴로 왔어요. 얼굴로 산재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민원 하니까 얼굴이 벌게 터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이게 산재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그러시고. 이게 산재라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직업병이에요. 저도 절대 원래 입사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이 복부가 절대 좀- 민원이다. 복부 쪽으로 산재가 왔고. 네. 선배님 얼굴 쪽으로 왔네. 저희 지금 준비하고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저 작은맨님은 보상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네. 직업병이 센데 네. 이거 저 지금 단단히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 남자 인생을 망쳐놨어, 지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 건 분명하다,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 문화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콜센터의 진정한 이제 근무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콜센터 끝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음주 문화가 되게 상당히 셉니다. 발전돼 이쪽 지역이. 이쪽. 그럴 것 같아. 왜냐면 탄압을 해야 되지 안 움직이고 네. 많이 안 움직이고 막 뭔가 스트레스 받아주다가 받다가 계속. 저녁에 딱 6시 하면 풀고 싶잖아. 네. 그렇죠. 술 많이 먹을 거야. 그게 정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통 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술 먹는 술 먹는 술쪽. 그룹들이, 네. 우리 술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빡빡하죠. 요쪽 파트, 저쪽 파트, 예전 파트, 바뀐 파트. 그런 거는 회사에서 지원을 다 아니죠. 지원은 정기적인 회식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쩌면 저도 관리자면 그것도 하나의 관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마인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자주 사주십니까? 아우 좀 죽습니다 진짜. 본인 돈으로 많이 법인 먹고. 카드? 뭐 법인 쓸 때도 있고. 개인 카드도 다른 쓸 때도 그 많고. 애들도 미친 듯이 먹어요. 근데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것도 일종의 관리이기 때문에 회사 카드 써야 되는데 그렇죠. 한계가 개인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상담사들은 모릅니다. 상담사들은 모르지. 네, 모릅니다. 얻어먹고 있으니까 네. 저게 회사 돈인지 저 개인 네. 돈인지 모르는데 그걸 모릅니다. 밝혀줘야 돼. 예. 이건 내 돈이다. 그렇지 그래야 고마운 걸 알지 네. 중요한 건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굉장히 그런 추잡스럽죠. 추잡스럽죠. 밝히기 추잡스럽지. 또 뭔가 목에 힘을 주면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거 다 내 돈이야 막 이럴 수 그리고 있는 좀 거고. 그게 있어요. 네. 관리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관리자만의 가오가 있거든요. 아또 그래 요게 관리자만의 꺾이면 관리 못 합니다. 네, 가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쏠 때 확실하게 절대 딱 가오 잡아줘야지 절대 그런 그쵸, 관리자니. 네. 맞아 그러니까 관리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우습게 봐. 우습게 맞아. 봅니다. 특히 또 애들이 아니지. 거기서 밑에 직원들이. 치질한 모습 보여주면 좀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밑에 애들 그 상담사들이 좀 연령대가 있었어요. 저보다 다 누나세요. 네네. 네, 누님들이셔서 그럼 누님들이
그리고 귀염둥이에요? 그러겠다 오히려. 누님이죠. 제가 좀 잠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니, 잠깐만 갈게요. 네네. 잠깐만 조금만 갈게요. 하세요. 저는 저 공과사가 확실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모습이랑 그리고 나가서 회사에 나와서의 모습이랑 틀려. 그거는 저희 상담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확실하게 빡세게. 네. 절대 저한테 토를 안 달아요. 오히려 제 누님이지만 회사에서는 관리자님. 상하관계다. 제 눈치를 보고 오히려 나가면 이제 또 편하게 술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내죠. 직업병 중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픽을 해봤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도 받으니까 전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환청. 네. 저녁 환청까지는 아니고 자꾸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 전화는 안 오는데. 초기 단계. 초기예요? 신입 때. 환청까지는 아니고 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네. 있고. 귀가 아프고. 귀가 좀 아프긴 해요. 그래서 헤드셋 쓰고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헤드셋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귀가 한쪽만. 귀 아프니까. 귀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의 음주 문화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세고 일단 여자들끼리 10명 이상 모여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술을 마시는 그룹이 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콜센터 인근에 있는 술집들이 안 좋아해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여자들끼리 와서. 그래도 매출 올려주는데.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매출 올려. 복장은 뭐 자유롭게 하나요? 복장 대면직이 아니니까. 대면직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긴 하는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뭐 여름철 같은 경우 노출이 너무 심하면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불만은 없는데 회사에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복장 규정을 해요. 복장 규제를 해요. 너무 규제해. 편하게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문서가 내려왔어요. 무시했잖아. 편하게 입어라. 여름이니까 편하게 입으세요. 배려인 거야, 배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의 중심이 돼야 된다. 고객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실을 부리는 거지 고객 중심이 아니고 본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 뭐 옷 입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게 막 껴입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건 배려인 거지. 그러니까 뭘 두 개 세 개 입어. 근데 또 저는 뭐 물론 제가 여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복장이라는 거는 본인을 표현하는 하나의 또 다른 수단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저는 네. 그건 근데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건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여자가 봐도 참 예쁘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이게 산재를 입으신 분들이 그걸 망각하시고 심한 산재 있는 분들. 심한 산재 있는 분들이 그걸 망각하시고 지나친 노출을 하다 보면 산재 입으신 분들이. 아이고야 이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거는 꼭 동갑이 여기뿐만 아니고 하고네. 어느 뭐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콜센터 특성상 또 워낙 보이지 않는 그러죠. 직업이다 무조건 보니까 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많이 지금 노출이 심합니다. 네. 사람은 자기 옷 입는 거 있잖아요. 네. 자기 표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친 과소비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오늘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 자기 맞아, 행동거지나 말투가 네, 단정하게 맞아요. 되고 내가 오늘 쓰레기밖에 끌고 나가면 왜 남자들 네. 예비군 가서 군복 입으면 발을 삐딱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 실내로 이제 장보러 마트 가잖아요. 네.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그냥 편하게 가면 네. 시식 막 주워 먹어요, 제가. 되게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 근데 여기에 좀 그래도 청바지에 스니커즈에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간다. 차려입고 가면 좀 덜 주워 먹게 되고. 왠지 주워 먹으면 좀 이미지가 네네. 그래 보이고. 네, 좀 단정하게 다니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음주 문화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폭탄주 문화가 되게 이렇게 다양합니다. 버라이어티해요 아주. 다양해요. 저는 별로 즐기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조할주, 조직 활성화주, 조할주라고 해서 조할주, 네, 조직 활성화주, 조직 활성화주, 네, 맥주 소주 사이다 들어갑니다. 맥주 소주 사이다. 그 다음에 고진감래주, 고진감래. 고진감래는 아시죠? 몰라요. 고진감래 이제 콜라, 맥주 소주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제조법이 이제 조금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달콤하고 나중에 쓸 거 그 뜻인가? 처음에 쓰고 마지막에 처음에 달콤하고 쓰고 마지막에 달콤하고. 콜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밑으로 들어오면 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 우리 팀을 인정합니다.
에그주라고 있어요. 그것도 뭐야? 에그주. 달걀 넣어요? 달걀 달걀 에그주. 노른자를 넣고 쌍화차도 하는 아니고. 그 노른자 그냥 계란 하나 까요. 맥주잔 까고 소주를 들이고요. 아우, 더러워. 생계란에다가 생계란에다 그냥 더러 소주. 생각만 해도 더럽다. 근데 거. 저는 안 그렇죠.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속이 편해요. 진짜. 술이 안 취해요. 숙취가 빨리. 계란이 그래요? 숙취 작용을 해서 생계란이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계란주를 고객사한테 보여주는 거죠. 소주에다 맥주에다. 네, 고객사한테 소주에다가. 보여줘요? 소주 그러니까 소주. 지금 생소주. 이제 일하고 있는 업체 그 네. 갑사 네, 갑사 지금. 에 보여준 거죠. 아, 저희 콜센터에서는 이런 음주 문화가 있고, 이렇게 애구주를 마십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그분이 회식 때 계란 한 판, 30개짜리 한 판을 손수 사오셨어요. 상담사 회식 때, 애구주 먹자고. 애구주 먹자고. 예. 반하신 거죠, 이 매력에. 네, 그 외에 뭐 제가 요즘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애구주. 그 저희 쌍화차 이후에. 예. 그다음에 또 이유미주, 암바사주 난리잖아요. 간단한 거 뭐 암바사주, 별게 다 있네. 암바사주 같은 거는 좀 간단하고 그래서 이번 회식 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회식 때, 예, 20회 이번 회식 때. 아, 20회 예, 회식 회식 때 확실하게 제가 그런 애구주를 예, 구경하신 거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막 건너온 아사히 맛이 나는 맥주를, 아사히 나는. 아사히 맛이 나는 국내 맥주에서. 맥주로? 국내 맥주로.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매력이 막 어떻게? 느껴지네. 아사히주는요, 모든 남녀노소가 다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비싸잖아요.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아사히- 20회 파티 때 보여주실 건가요? 아사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회 파티, 일산, 계란 경기도 한판 고양시. 갖고 와야겠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도. 일산 서구청 뒤에 위치한 창신한우 정육점에서 하는데, 저희가, 모든 술은 협찬받기로 협찬. 약속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제 계획이 1인당 오. 고기 100g씩 먹고, 술을 계속. 네. 요. 술값이 더 나올 텐데. 역시 우리 사장님. 예, 뭐 일단 협찬 약속 받았기 때문에 방송에 자꾸 얘기해야 약속을 지켜. 사장님 꼭 한 뵙고 싶어요. 저는 그 마인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소도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이제 직업병도 다 얘기했고. 예, 정신노동, 육체노동, 직업병. 이 매번 이 손님들을 전화로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별의별 진상 손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난 손님, 맞습니다. 웃긴 손님, 이상한 손님. 버라이어티예요, 버라이어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손님도 있더라 이런 얘기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일반적인 불만 고객들도 있으시고 솔직히 정말 화날 때 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그렇죠. 많잖아요. 통화하다 보면 더 화날 때도 있고 또. 어차피 그런 고객님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또 최대한 그 고객 불만 해소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요. 정말. 근데 그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뭐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아니면 정말 일부러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블랙 컨슈머 아시죠? 네. 이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세게 해야 영어로 먹는다, 블랙 이런 컨슈머. 네, 블랙 그렇죠. 컨슈머. 그래서 뭐 제가 기억나는 고객은 그러니까 뭐 원체 많은데 그 중에 요금이 나올 때쯤 되면은 시작이 됩니다. 요금이 나올 때쯤? 본인의 쓴 이제 요금 청구서가 나오면 이제 시작이 되죠. 전화를 해요. 컴플레인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 부가 서비스부터 시작해 볼까?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상담사한테. 그러면 몇 배까지 몇 시까지 부가 서비스를 단축 번호까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오한내를 하거나 걸리죠. 그러면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그렇죠. 때까지. 그래서 한 달 내내 1, 2주 동안 컴플레인을 걸어서 요금 조정이나 오한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 본인 요금이 다 차감될 때까지 굉장히 악의적이고 진짜 진상이다. 지능적이죠. 아주 극소설 것 같아. 근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예. 거죠.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사골 자, 우리 지금 악성 고객들 얘기로 돌아가는데 좋습니다. 악성 고객들, 그러니까 저 본인이 겪은 악성 고객. 뭐 사골을 과 먹고 네. 국물이 많이 안 우러났다. 니네 광고처럼 하얗게. 오케이. 그거 반품시킵니다. 오케이. 벌써 꼰 건데. 다 굽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가 홈쇼핑에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까서 먹지 말아야죠. 다 먹고. 네, 다 먹고 그런다. 네. 그거는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굴비 세트다. 그러면 물 한 개 정도 먹고
뭐 반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다 먹고. 거의 다 먹고 내가 이걸 먹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리고 화장품도 뭐 이런 건가? 트러블이 났대. 그러면 초기에 얼른 해야 되는데 한 반 이상 비싼 고가의 잘 쓰다가 네, 화장품을 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생각이 난 건데 음료수 같은 것도 보면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이제 그 술 주류 쪽으로도 있어서 그러니까 네. 주류 판매사요. 네, 주류 판매사가 있어서 그런 고객이 있어요. 그 전화가 와서 이 병에 고깃집인지 뭐 어디서 드시면 모르겠는데 이거 고기가 들어가 있대요. 술 안에. 네, 술 안에. 술병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다. 익은 고기가 들어가 있다. 야. 궁금한데요. 익은 고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취해서 전화를 하시니까 회사에서 술 한잔 미리 넣어놨나? 취해서 전화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드시다가 혹시 빠뜨리신 거 아니냐. 그런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 그렇다 절대 취했다고 하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객님이시거든요. 하면서 고객님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이 고기 구워 먹지 않는 이상 고기가 들어갈 리가 없다. 네, 근데 그리고 그 주류 회사 같은 경우 출동을 나갑니다. 회사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면 고기가 있는지 확인하러 없는지. 갑니다. 네. 가서 하긴 음식 회사는 민감하니까. 결과는 이제 술 먹다가 흘린 걸로. 술 먹다가 빠뜨린 맛있어. 술 먹다가 빠뜨린 걸로. 이제 고객님들 이제 제정신 차리시고 인정하시고. 제가 그랬나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절대미녀님은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또 강원도에 사시는 모 고객이 있습니다. 네. 모 고객이 있는데 너무 민원을 거는 거예요. 네. 상담사마다 괴롭히니까 이제 같은 제가 손님이 같은 고객이고 같은 부분이 이제 같은 부분을 가지고 같은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전화를 하시니까 상담사가 그 고객만 전화가 오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게 저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손을 들라고 하죠. 이렇게 흔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연결을 받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절대미녀님이랑? 그렇죠. 그 손님이랑. 몇 살이야? 왜 이렇게 살아? 나 힘들어.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말을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친구가 됐는데, 나중에 그런 거죠. 도대체 너 어디 이렇게 걸어? 너 홈쇼핑 같은 데도 걸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5대 홈쇼핑. 뭐 어디 현대, GS, LG 이러면서 쭉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홈쇼핑 도대체 민원 걸 게 뭐 있냐? 지금 우리야 뭐 요금 갖고 이렇게 걸겠지만 뭐 있어? 물어봤더니 몰라? 많아. 느끼하게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데 간단해. 일단 바지가 광고가 나오면 바지의 그 바느질을 물어보면 100% 몰라. 그리고 원단이 어디 건지 물어보면 몰라. 그런 세심하고 소소한 것까지 캐고 들어가면 몰라. 그러면 이제 요걸 하는 거죠. 진상 맞다. 진상이죠. 그 사람은 약간 병적이지만 그걸로 자기 이제 재미를 찾는 거죠. 재미를 즐기는 찾는 거죠. 그게 남이 병적인 거지만. 근데 강원도 꼴에 사셔요. 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신 거죠. 사는 게. 무료하고. 친구인 거야. 여자들도 전화를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민원 걸고, 땡깡 부리고, 사은품 받고. 그래서 저희 어떤 고객님들은 이제 전 상담사를 알고 있으세요. 몇백 명이 된 상담사 이름을 다 외우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야, 너 누구지? 너 안회장이지? 그건 병인데. 그 다음에, 병인데. 신입들이 처음엔 신입들이 제가 한번 그랬었는데. 너는 꼴뚜기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신입들였는데, 제가 그분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신입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무조건 윽박 지르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길을 들여요. 아예 신입이구나. 네. 길을 들이고, 그러고 나서 달래줍니다. 달래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죄송해요. 하나 여쭤볼게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과도하게 해서 예를 들면 욕을 한다던가. 네. 그래서 사실은 상담사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모든 건 대부분 녹취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녹취되죠. 거의 100%. 네. 그러면 그거가 강도가 너무 심했다. 네네. 그러면
소송으로 연결되거나 이렇게 뭐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욕설이나 뭐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장치가 솔직히 없었어요. 모든 네. 고객 위주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담사가 약자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뭐 욕설이라든지 그런 그 어느 정도 선이 넘어선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이제 뭐 그냥 전화를 선 종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고객들을 등록을 시킵니다. 리스트에 등록시켜서 진상고객. 등록시켜서 일반 상담으로 꽂히지 않고 전문적 처리하는 진상 처리반으로. 진상 처리반으로. 진상 처리반이 따로 아니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품절됐다. 물건 안 파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아예 팔아 버려봤자 어차피 또 저기 할 또 거니까. 쓰고 들어와서 다 반품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에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나 약간 그렇게 병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나는 이 진상 근데 고객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힘들지. 근데 네. 최근에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생각이 나요. 그 경기도지사 119 전화. 그거는 119죠. 콜센터 119 아니잖아요. 콜센터 아닌가? 그건 119 죠, 119죠. 119. 예. 공무원들이 직접 그건 받는 공무원. 여기서 YD님의 지식 수준이 예, 그 119 상식 아닌가요? 상식. 그건 뭐 콜센터와 관계 없는 내용. 그리고 뭐 잘렸어. 무서운 고객들도 있어요. 어떻게요? 무서운 진상이라기보다는 무서운 고객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막 하다가 되게 일단 목소리부터 틀려 포스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 전화 상담 하다가 뭐 막 던져. 쾅쾅거리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나. 옆에 그러면서 그 불만이 딱 걸렸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알고 보니까 주먹 쓰시는 분. 네, 주먹 쓰시는 분이셔서 그러면서 저한테 온갖 협박을 다 하시면서 만나자. 괴롭히는 거죠. 나와라.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공지가 뜬 거죠. 상담사들은 다 1층으로 퇴근하지 말고 2층 뒷문으로 퇴근시키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조폭이 찾아오신 거죠. 1층에. 그래서 뭐 거의 떡대들이 쫙 있으니 상담사들을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뒤로 퇴근시켰는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면서 위통을 딱 벗는데 용이 승천하셔. 용이 승천하셔. 승천을 해.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드래곤볼에 들어온 충분히 있을 만. 선호공이야. 선호공. 네. 그래서 뭐 보상금을 받아가신. 네, 정말 악질입니다. 네. 진짜 그런 사람 블랙 컨슈머죠. 블랙 컨슈머죠. 근데 그 블랙 컨슈머라보다는 정말 불만이었던 거야. 정말 불만인데 이제 자기의 힘을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진짜 불만은 있었지만 지나치게.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아닌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니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희 그 상담사가 그 남자예요. 전화를 받는데 거의 한 30분 동안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 보통은 저희가 이제 관리자가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통화인지 탐색을 합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기 때문에 네, 상담사가 상담하는 거를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관리자석에서는 내 손을 주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3분 이상, 컴퓨터를 쳐가지고. 5분 네. 이상 되면 바뀌죠. 불이.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오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고객이. 야. 뭐 얘기하긴 그래. 성희롱성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신 거예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세요, 삐쳐잘 때. 네. 너 여자랑 몇 번 잡았어? 너 여자랑 몇 번 잡았어? 몇 번 남자분이셨죠? 남자가 남자 상담사한테. 네. 너 여자랑 몇 번 잡았어? 너 몇 번 잡았니? 셀 수가 없는데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상담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뭐 하루에 몇 번 치냐. 네. 그리고 나한테 욕하라고. 욕해달라고. 내가 그 상담사 계속 욕을 하니까 내가 욕하는데 열받지 않냐. 너도 나한테 욕해. 너도 나한테 욕해. 너도 나한테 욕해. 너 욕해.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담사들한테 절대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저희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받았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직접. 통화를 해서. 욕한 거 아니야? 저희는 틀립니다. 네,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변태. 저희 다 묻더라고요.
나는 몇 살이야? 뭐, 그런 거 딱 얘기를 해줘야 돼. 뭐 30대입니다. 네. 얘기하고, 여자 몇 번 잡았어? 너 여자랑 몇 번 잡았어? 아니, 많이 잡았죠. 나이가 있는데. 너 하루에 몇 번 쳐? 아유, 그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얘기해봐, 듣고 싶어. 손이 아파! 손이 아파! 지금 붕대 남았어, 붕대!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 지적 수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상식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하고, 오히려 당황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별 얘기 다 했어요. 뭐, 고향이 어떻고, 나도 뭐, 고향 얘기부터 해서, 다 하는 거야. 딱 물어봐줘. 고객님 몇 번 잡았냐고. 고객님 지금 혼자시죠? 딱 보니까 혼자네. 저 채우네요. 그러니까. 채우네. 딱 보니까 혼자네. 뭐 하셨냐고, 그 나이 먹으시도록. 상담사한테 이러지 말고,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 저한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끊으시고 나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다시요. 그 상담사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런 건데, 하신 거 아니야? 그분이 이분 아니야? 아니, 저 상담사한테 사과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많으세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아요. 저쪽에서 반응이 늦어가지고 화가 더 나는 거야.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일처리 이렇게 하느냐. 전화를 끊고 확인해서 나한테 전화를 줄 수도 있는 문제고, 해결도 안 됐는데 날 붙잡고 뭐 하는 거냐.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뭐 이런 컴플레인 제가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좀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욱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끊고 나거나, 아니, 다시 통화하게 되면. 미안한 거죠. 미안한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많으세요. 네. 저 일하는 사람 괜히 기분 상하겠다. 나도 괜히 기분 나빠지고. 어리석었다. 이러면서,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근데 저희도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오히려 보람 느낍니다. 오히려 저희가 정말 보람. 아니라고. 오히려 더 고마워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끊고 전화할 일이 다시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마음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근데 사과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격상.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근데 또 음성이나 태도에서 또 느껴지죠. 사과는 안 하지만, 미안해 하는구나. 미안해 하는구나. 그리고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하는.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컴플레인성이었는데, 끊을 때 오히려 너무 차분하겠다, 이렇게 딱 끊으면, 내가 오늘도 잘 처리했구나. 에피소드 중에 되게 착한 손님 없어요? 뭐, 하실 얘기 있었던 거? 네. 왜냐면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예전에는, 또 얼마 전에는,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상담이 있었어요, 영상 상담. 있었다. 네. 핸드폰 같은 경우에, 영상 통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상담,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나도 해봤는데. 정말 작정하고, 보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변태 쪽으로 가면, 정말 보통, 이렇게, 누군 인사를 하면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요. 훨씬 아래쪽이 보이는 거야. 이상한 부위가 보이는 거죠. 화면이. 아니, 시커멓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당황하는 거죠. 근데 목소리 들려. 그게 말을 해. 아니, 말하면 안 되는 게 말을 해요. 상담을 해. 근데 또 상담을 한다? 상담도 해줘. 프로기 때문에. 한다? 눈을 안 떼고. 그러면서 소리는 질러, 이러다가 그냥 또 끄게 봐, 또. 또 보게 되죠. 처음에 잠깐 놀래지만. 놀래지만. 보게 되죠. 뭐지? 이러면서. 그래도 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하여튼, 눈으로 보는 상담 오히려 또 그걸 이용하시는. 그것 때문에 없어졌나 보다, 이게.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일을 하다가, 기술의 발달이 무섭게 됐다. 우리가 직업을 잃게 생겼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상담이 가능하게 되면 이 얼굴로 이제 어떻게 이 얼굴로 상담을 어떻게 실제로 실제로 산재 많아요. 전화를 끊으시면서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영상 상담보다는 그냥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 영상 상담을 해놓고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더 끊으면서 야 영상 못하겠다 이거. 야, 쟤 산재는 심하다. 실제로 다행히 진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좀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몇 번 했었어요. 영상 상담을요? 근데 대체적으로 산재가 없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선별합니다. 1000명의 상담사 중에서
그 산재가 최소 덜 입은 분들 위주로 해서 아니 다 느낌이 좋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 같아요.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그걸 안 사실 하게 뭐 백조들은 밑에서 막 다리 젓고 있으면 앞에서 평화로운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코를 박고 있고 네 고객님 잠시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막 업무 옮기면서 정신 없는 거지. 정신 없는데 영상 상담은 그게 안 되는 거고. 점잖은 하나하나게 또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이제 막 머리가 도는 거지 이렇게. 게다가 또 컴플레인 해오는 고객이 또 얼굴 굉장히 폭력 행사하는 얼굴이면 깍두기 머리 하시고 뭐 그냥 얼굴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되게 좀 힘들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기술의 발달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기술의 발달을 별로 반기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피곤하다. 네,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객 유형들이 참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참 좋은 분들 없어요? 또 좋은 분들 어때 감동을 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다가 좀 그러면 돼서 자기들 직종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자기가 제과점을 하는데 상담이 너무 감동받아서 직접 제과를 보내주세요. 주소를 이름 새기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꽃다발도 보내주시고 과일 뭐 갓 재배했다. 우리 앞전에 출연한 파티셰프분이 그러실 분이에요. 네. 아주 점잖아. 그래서 그 일부 중에 사심을 가지고 하신 분도 있으세요. 어떻게든 해볼까 목소리가 물질로. 좋으니까. 본인은 그런 거 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뭐 저희는 전 마음을 감사 받죠. 메일이나 편지는 받았죠. 감사 메일 예. 편지. 그리고 또 남자가 유리한 게 오히려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반전. 오히려 되게 딱딱할 것 같고 되게 그냥 뭐 손님이 남자? 네, 고객이 제가 상담사 남자 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전이 반전이. 있어요. 오히려 더 상냥하게 하고 더 친절하게 하면 오히려 더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그거 이렇게 상담 받다 보면 자잘한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해준다. 내가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잘해준다. 그런 상담을 받게 되면 사실 진짜 되게 고마워요.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너무 감사. 이런 말 한마디가 또 되게 힘이 되거든요. 막 고객들이 예전에도 뭐 제가 이제 저는 목소리가 안 되니까 업무를 많이 팠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잘하려면. 근데 막 업무를 안내하고 끊는데 언니 이때까지 제가 궁금해서 여러 번 전화했는데 언니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고 해준 사람이 없었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 끊고 났을 때 저도 그 감동이 오래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보람 느끼고. 막 소리 좀 민원이었다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때 아가씨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 또 너무 감사하죠. 표현해 주세요. 전화하셔서. 맞아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라도 네. 말 한마디로 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 너무 약해. 맞아요. 표현해 주시고 화만 잘 내고. 화만 내고 그냥 끊지 마시고 아까 미안했어. 아까 미안했어요. 마음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뭐 사회 전반 생활에서 그렇죠. 뭐 부부 싸움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맞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저도 사실은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광고 있잖아요. 당신은 밖에서의 당신과 뭐 집안에서의 아빠가 틀립니다. 뜨끔하죠. 뜨끔해요. 왜냐하면 나도 집에서는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표현을 잘 못해요. 애들한테 표현을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안할 때 저는 그래도 사과를 좀 하는 편인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약간 조금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좋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되게 제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계속 부탁하거든요, 집사람한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좋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무디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얘기 안 해 잘. 그쵸. 이제 표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빗나갔는데 돌아와서요. 여기서 콜센터 편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